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네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두세 강좌 정도면 키프레임에 관련된 설명을 어느 정도 다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의 기능적인 내용이 좀 많고, 그 다음에 10분이라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강좌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강좌에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그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좌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이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 번째 강좌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비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nowboard.ai라는 그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키하고 D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어 복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만 복제되는 것이 아니고 복제되어진 레이어에 키프레임도 같이 복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owboard.ai라고 나와 있고 위에 이제 모양이 나왔는데 이걸 좀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엔터를 치셔서 복제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제, 그죠? 하단은 그냥 엔터를 치시고 원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레이어 이름을 바꾸실 때는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제 레이어도 마찬가지 키프레임이 눈에 보이셔야 되겠죠, 여러분. 키프레임이 눈에 보이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영문키 U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U키를 눌렀는데도 나오지 않으시면 한영키를 한번 누르셔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라이너와 베지어와 그 다음 컨티뉴어스 베지어와 오토 베지어 그 다음 홀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좀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제 레이를 선택하시고 K키를 눌러서 두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명령이 나오거나 아니면 컨트롤 알트 K키를 누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니까 지금 두 번째 레이어는 이 마름모 모양으로 해서 기본적인 라인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이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남아있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라이너로 되어 있는데요. 라이너는 다음 그 키프레임하고 즉 나오는 키프레임하고 들어가는 키프레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이것을 여러분 저와 같이 베지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를 서로 다르게 조정을 해주시는데 좀 부드럽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타임 인디케이터 부분을 마우스로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시면 여러분 복제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원본의 속도차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베이지어로 바꿨기 때문에 속도가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느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두 번째 인디케이터로 가서 K키를 눌러서 모래시계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컨트롤 알트 K키를 눌러서 이번에는 여러분 밑에 있는 컨티뉴어스 베지어를 클릭을 하시고요. OK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 타임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보시면 모래모 시계의 모양도 똑같고 뭐 위치 이동하는 거라든지 어떤 변화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맞거든요. 속도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라이너를 제외한 베지어라든지 컨티뉴어스 베지어라든지 오토 베지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특별하게 어떤 그 여기서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때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차이점이 있는지를 요거 마무리를 다 해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클릭을 하시고요. 두 번째 프레임을 모래시계를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컨트롤 알트 K를 누르셔서 이번에는 오토 베이지어로 클릭을 하고 OK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아이콘의 모양만 달라졌을 뿐 화면에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보시면 별다르게 차이가 없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이 0초로 가져다 놓으시고요. K키를 누르시고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가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컨트롤 알트 K 키를 눌러서 이번에는 홀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드 오케이 누르시고 난 다음에 자 키프레임의 모양이 변했죠. 그래서 움직여 보시면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들어오는 속도는 그대로이지만 다음 키프레임까지 정지 상태가 되도록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정지 상태가 돼서 세 번째 키프레임까지 움직이지 않다가 세 번째 프레임에서 네 번째 프레임을 갈 때 다시 움직여지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그 키프레임 그 인터플레이션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너와 그 다음에 홀드를 제외한 나머지 베지어와 컨티어스 베지어와 오토 베지어는 여러분들이 별다른 차이점을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디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K키를 눌러서 두 번째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알트 K키를 눌러서 다시 여러분 저와 같이 베지어를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지어를 선택을 하셔서 오케이 누르면 이 베지어라는 것은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를 서로 다른 정도로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보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두 번째 프레임을 선택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 타임라인에 보시면 이 그래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디터 부분이 되겠죠. 그래프 에디터를 누르게 되면 이 두 번째 프레임에 이렇게 핸들러가 나옵니다. 일러스트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전방 핸들러와 후방 핸들러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따로 속도를 다르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드럽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를 이렇게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클릭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지어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구별이 안 되는데 이 그래프 에디터로 가서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다르게 조절할 수 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앞에 있는 핸들러와 뒤에 있는 핸들을 눌렀을 때 따로따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알트 K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오토 베지어, 컨티거스 베지어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모양은 똑같죠? 그런데 그래프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과 다르게 왼쪽과 오른쪽의 핸들러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속도와 들어오는 속도를 같은 정도로 부드럽게 조절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냥 개념상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속도차는 별로 없는 부분인데 정말 나중에 디테일한 움직임을 만들고 정말 정밀한 움직임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지만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두 번째 프레임을 누르고 컨트롤 알트 K를 누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토 베지어라는 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조금 전에 베지어와 컨티거스 베지어는 모래시계 모양이 나왔는데 지금은 동그라미 모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를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데 단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프를 눌러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딱 만지기면 바로 컨티거스 베지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조절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조절하는 그런 그 베지어, 즉 컨티거스 베지어로 자동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졌더니 똑같이 컨티거스 베지어와 똑같이 여러분 같이 들어오는 속도와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쪽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끄게 되면 여러분 조금 전에 동그라미 모양의 아이콘이 모래시계 모양으로 바뀌었다. 즉 모래시계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컨티거스 베지어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때 물론 이 키프레임의 모양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생성을 하고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삭제를 하고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기능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이라서 이렇게 두 번의 강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강좌를 좀 여러 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참고 서적을 좀 찾아서 여러분 스스로의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라이너를 빼고 홀드를 뺀 나머지 베지어와 컨티거스 베지어와 오토 베지어는 별반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